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지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지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번주에 이어 제가 혼자 진행하면서 세종지역학센터장 이재민 박사가 발행한 세종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책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소개하지 못한 세종시 기차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금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조치원역, 전의역, 북악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업은 하지 않고 신호장 역할만 하는 5곳의 기차역, 소정역, 전동역, 서창역, 내판역, 매포역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을 들으시겠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네,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을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MHz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치원역, 전의역, 북악역에 대해서 책을 읽어가며 여기에 관련한 삶의 애환을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소정역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정리에는 세 개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소정면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고 또 그 위로는 경부 고속철도가 달린다. 소정리를 관통하는 1번 국도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으로 이어진다. 분단 이전에는 북한의 신의주까지 연결되었던 도로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왕의 행차가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수탈된 쌀이 도를 통해 만주의 전쟁터로 운송되었으며 산업화 시기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꿈을 싣고 트럭들이 내달리던 길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교통로가 입체적으로 교차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광경이기에 손에 카메라를 쥔 사람들이 아직도 소소하게 소정리역을 찾아오고 있다. 소정리는 아주 조그마한 역이지만 그 도로들이 많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곳이었네요. 특히 왕이 지나고 수탈된 쌀이 만주의 전쟁터로 갔다니 역사의 아픈 현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정역은 1906년 1월 20일에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는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34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간행한 조선 여행 안내기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도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한 주요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의 서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광덕산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소정리역에서 광덕산까지 자동차로 30km 정도 가야 하는 거리로 약 40분가량이 소요된다. 조선 여행 안내기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정역에서 내리면 천안과 광정리, 공주로 갈 수 있는 승합차가 있고 신농홍이라는 여관이 있다. 역의 서남쪽 12km 광덕산 중간에 광덕사라는 고찰이 있는데 경내 수목이 무성하여 그윽한 정취를 이룬다. 광덕사로 가는 교통은 소정리역에서 인력거로 1원 50전이며 천안역에서는 자동차편으로 1인 1원 40전이다. 인력거로 1원 50전이라는 내용이 저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 1원이 지금은 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력거 값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10만 5천 원이 셈인데 생각보다 많이 비싼 편이네요. 그리고 자동차보다 인력가가 또 10전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덕사는 지금도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윽한 절로 지금도 소문이 나 있는 절입니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정역은 1976년 5월 20일 소화물 취급을 중단하였다. 1982년 3월 19일자 동아일보에는 32개 역을 폐지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열차 이용객이 하루 평균 150명 이하인 역은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경부선에서는 유일하게 소정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당시 지역 주민들은 소정역을 없애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 크게 불편해지고 지역 발전도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도청은 영리 추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공익의 기능도 고려해 역 폐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그 소정역은 35년간 영업을 더 이어오다 2017년 7월 1일에 폐역이 되었다. 불과 7년 전이네요. 여객 취급을 중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쓸쓸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 35년간 운영을 더 했네요. 안타깝게도 지난 2017년 폐역이 되었는데 불과 7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 이젠 역 주변의 마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동 대곡리 장승제인데요. 장승제의 역사는 마을 숲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마을 어귀에 왼쪽에는 천하대장군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지하 대장군이 서 있다. 약 400년 전 입향조인 박승조가 가소를 이끌고 대사동 마을에 들어왔을 때 지세가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비보, 숲을 조성하면서 장승도 함께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윤년, 음력, 정월, 열 나흘이 돌아오면 마을의 풍요와 안녕 등을 기원하기 위해 장승제를 지낸다. 제일 앞서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축간, 공양주 등을 선출한다. 공양주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고 제관과 축간은 제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부정하는 것을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가량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근신한다. 대문 앞에는 황토를 세 무더기씩 양편으로 놓고 금줄을 쳐놓는다. 제관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꼼짝없이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흥미진진한데요. 만약에 외출을 했다가 부정하는 것을 볼까봐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혹시 부정한 일을 봤다면 제관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관에 선출되면 영광이겠지만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네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역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배우의 황성레터입니다.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가엾다 이 내 마음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왔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처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외로운 전화그네 홀로서 잠 못 이루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배우의 황성레터를 감상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점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거북해 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정역 마을에 인접한 대사동 대곡리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아침이 밝아오면 마을 청장년들은 장승과 솥대를 새로 깎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장승은 온전히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다. 예전에는 민태을, 서원홍 씨가 앞장서서 장승을 깎았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1940년생 이춘호 씨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40년생이면 지금 84세시네요. 네. 하루 종일 망치를 움켜쥐며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고되지만 이춘호 씨를 중심으로 서로 손을 보태며 형태를 만들어 간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제관 일행은 제사 장소로 향한다. 장승 앞에는 짚을 깔아 백설기를 올린다. 마을 어귀 오른쪽에 자리한 성황당 제단 위에는 떡, 삼색실과 통북어, 적, 실타래 등 조금 더 풍성하게 제물이 차려진다. 여기서 적은 이게 젓갈이라고 하죠. 부친 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관들은 전을 올린 후 절을 하며 충문을 읽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올려주며 한 해의 무사태평과 건강 등을 기원한다. 모든 제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녀회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이어간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제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십시일반 걷어 사용하였으나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부족한 비용은 마을 자금으로 충당한다. 장승제를 선왕제라 부르기도 한다. 성황단 제단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보면 이곳에 선왕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는 길에 장승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두고 간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빈다. 근심 걱정이 생기면 저녁에 조용히 장승을 찾아가 술과 떡 등을 차려놓고 빌기도 하였다. 한 번은 장승을 향해 오줌도 싸고 욕을 하며 짓궂은 장난을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고열에 헛소리하며 알아눕게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그 길로 장승을 찾아가 제물을 차리고 정성을 들이게 되었는데 다음 날 씻은 듯이 낫다고 한다. 저도 장승제에 참여해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이렇게 행사를 잘 치러야 마을이 편안해진다는 속설 때문에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는 것을 보고 우리 선조들이 그 옛날에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믿기지 않지만 옛 조선 옛 선조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의지하고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용필의 한오백년 노래 한 곡 듣고 전동력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는 세상 야속한 님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백사장 샘모래밭에 질성단을 보고 인생여 달라고 비나이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청춘의 짓밟힌 해끓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왼성화유 네, 조용필의 한오백년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재한의 세종납시은은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고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책을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전동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바랜 붉은 벽돌이 왠지 모를 스산함이 있다. 이러한 스산함 안에서 짙은 하늘색의 명판만이 이곳이 전동역임을 말해준다. 사방으로 각진 건물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던 삶의 굴곡을 보는 듯하다. 1925년 11월 5일 조선일보에는 전동역 개통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경부선의 조치원과 전 역 간 거리가 구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승하차역이 없어 부근 개통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전동역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완성하고 개통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동역의 본격적인 영업은 1929년 7월 1일에 시작되었다. 전동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동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책 내용에 의하면 전동역은 그 본격적인 영업은 개통한 지 4년 만에 시작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규모가 작았던 전동역은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1939년 2월 16일에 소화물과 화물을 취급하였다. 1957년 11월 11일에는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았을 때는 역 주변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망이 발달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역의 기능도 점차 쇠퇴하였다. 1983년 8월 1일에는 무배치 간역으로 격화되면서 화물이 취급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내판역처럼 한동안 여객 취급이 유지되었는데 2005년 8월 1일부로 여객 열차가 더 이상 정차하지 않았다. 2008년 3월 10일 여객 취급이 전면 중지된 이후로 오늘날에는 신호장역으로서 역할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당시 전동역을 이용했을 주민은 이제 역이 정지되기 때문에 많은 또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서창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따라 아무도 찾지 않은 기차역이 있다. 오로지 신호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설치된 서창역으로 출입금지 편말과 함께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보통 열차의 단선 운전 구간에서는 충돌이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열차가 역으로 동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거리를 일정하게 나눈 폐색 구간을 둔다. 이 구간이 길어지면 열차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역과 역 사이에는 교행과 대피가 가능한 선로와 신호장을 만들어 신호장을 운영하는데 전동역과 조천역 사이에 위치한 서창역이 바로 그 신호장이다. 서창역의 익명은 조치원읍 서창리에서 유래되었으나 실제로는 조치원읍 신안리에 위치한다. 1978년 5월 1일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경부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선도 이날 함께 개통되었다. 오송은 서창역에서 충북 청주시 오송역을 잇는 삼각선이다. 삼각선은 철도의 궤도가 삼각형으로 배치된 것을 말한다. 삼각형의 각각 꼭지점에 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열차가 방향 전환하는 일이 없이 임의 방향으로 열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노선을 바꾼다면 직결하는 열차가 분기하는 역에 정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천역에서 서울역까지 1회 왕복으로 운행하는 무궁화를 타고 충북선을 따라 오송역에 다다르면 열차는 오송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며 분기점인 서창역에서 경부선으로 합류하는 형태이다. 서창역은 철도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기에 2019년 이후로는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2023년 현재 철도에 운전만 취급하고 있다. 서창역에도 한때 완행 열차인 비둘기호가 정차하기도 하였으나 줄곧 사람이 찾지 않는 간역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인근의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천역까지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철화 사업이 준공되면 서창역은 천안과 세종 청주 공항을 잇는 노선의 주요 환승역이자 세종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2029년 서창역도 그 전철화 사업이 준공되면 세종의 중심 교통지로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서창역이 다시 부활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규석이 부르는 기차와 소나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보이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네, 이규석이 부르는 기차와 소나무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판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판역은 1924년 5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지 19년 만이다. 열차는 내판 위의 낮은 산지와 너른 평지를 가르며 쉼없이 달렸다. 이걸 읽어보니까 기차가 뿡 하고 달리는 연기를 막 흩날리면서 달리는 그 어릴 적에 보았던 그 기차가 생각나네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희망을 품고 달린 시간이 어느덧 무려 100년을 채워간다. 당시 내판리에는 면사무소와 경찰서, 학교 등 주요 기관들이 자리하여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었던 곳이다. 그런 배경 때문에 내판역은 주민의 진정을 통해 세워졌다는 말도 있지만 선로 위에 네모난 차량에 실려 가는 것은 인근의 비옥한 농토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전쟁에 필요한 물자 등이었다. 내판역은 지리적 여건상 남으로는 북악역, 북으로는 조천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북악역과 조천역의 거리는 각각 4.2km와 5.6km이다. 1934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편찬한 조선 여행 안내기에는 내판역은 작은 역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정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판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해방 이전에는 1년간 평균 9,8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1930년 2월 26일 소화물 취급을 시작으로 1939년 7월 16일에는 화물도 취급을 개시하였다. 역사의 신축은 다소 늦어져 1938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2층짜리 건물은 1983년에 세워져 20여 년간 역사로 쓰였다. 내판역은 1960년대 이전까지 여객과 화물, 운송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들어가며 1977년 5월 1일에는 40여 년간 운행하였던 화물 취급이 중단되었는데 1983년 8월 1일에는 영무원 없이 운행되는 무배치 간역으로 격화되었다. 1991년 9월 1일 후로는 더 이상 소화물 취급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1997년 2월 20일에는 모든 여객 열차가 정지하지 않는 신호장역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3월 12일 여객 취급이 중단된 이후 사람들의 손이 뜨겁게 흔들리던 플랫폼에는 열차가 일으킨 무심한 바람만 맴돌 뿐이다. 그럼에도 내판역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옛 연기군 시절에는 여기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번에도 언급했듯이 세종시는 지도가 길쭉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또 내판하면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지 못할 꼭 이야기할 그 장옥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살던 생가가 있습니다. 많은 그 미술인들이 찾아오고 지금 세종시에서는 거기를 문화권역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매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포역은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일찌감치 운영되었던 곳이다. 1905년 1월 1일 마미포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잠시 폐지되었다가 1934년 4월 1일 명칭을 변경하여 매포역으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청취자 여러분, 그 매포역은 처음에 마미포역이었다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 철도국에서 편찬한 조선 여행 안내기에는 여건이 배치되지 않은 간이역이라고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매포역은 1944년 6월 15일에도 잠시 폐역이 되었는데 2년 뒤 문을 열면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들었다. 누군가는 매포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금강 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동안 매포역에는 영무원을 배치하여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였는데 1972년 7월 20일 이후로 역내에 아무도 상주하지 않는 무배치 간역이 되었다. 주변에 시멘트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1991년 한라시멘트 전용선을 건설한 후 1996년에는 쌍용 전용선을 건설한 후 1996년에는 쌍용 양회 전용선을 부설하였다. 통일호가 폐기되기 전까지 출퇴근 시간에 천안과 김천을 오가는 통일호의 무궁화호 완행열차가 1편씩 운영되었으나 2004년 7월 15일 역내의 승차권 단말기마저 철거되고 모든 여객 열차가 통과하면서 역에는 회색빛의 시멘트 수송 차량만 질비할 뿐이다. 여객이 중지되기 이전에는 하루 이용객이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매포역에 위치한 노을리에서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대중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더 이상 열차를 찾지 않게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화물 수송은 매우 미미한 편이지만 주변에 한라시멘트와 쌍용양의 공장 등이 있어 9개의 선로는 늘 분주하다.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1977년 준공되었다. 청취자 여러분, 매포역을 마지막으로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책을 읽어드리며 간혹 설명도 드렸습니다. 저도 책을 읽어가며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공부도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재한의 세종납시회에서 책을 읽어가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재미있는 책이 있다면 가끔은 이렇게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인은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재한의 세종 납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부활의 사랑할수록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참 동안은 찾아가지 않은 전동 너머 거리에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달한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라라라라